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린 신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혐오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인당 $300 또는 $250씩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이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4명 중 3명은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전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바 있었던 존슨앤존슨 백신의 유통기한이 다가오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혐오와 폭력으로 팬데믹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까지 확정 시행되고 있으나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사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빗발치는 혐오와 폭력으로 인해 이들은 팬데믹 상황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는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대폭 완화됐고 이미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는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대폭 완화됐고 이미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 사는 맨디린의 경우 그녀는 락다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녀의 9살 배기 아들은 여전히 노트북을 통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60%의 초등학교 4학년 백인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반면 아시안 학생들은 18%밖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때문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폭력 및 타사건은 약 6,600건으로 알려졌습니다. AAPI 데이터는 아시아계 미국인 3명 중 1명이 혐오 범죄를 두려워하며 약 12%가 이러한 혐오 범죄를 실제로 경험한 희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인구가 늘어나면 이러한 혐오 범죄가 줄어들길 바랬으나 현실은 이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여성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레 씨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작년 3월 공항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던 경험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래에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시안 주민들은 경찰 순찰을 늘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자체적으로 이웃 감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 가정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자녀들이 7월 15일, 8월 13일을 시작으로 매달 15일을 전후해 1인당 $300 또는 $250씩 현금 지원금을 계좌입금 또는 종이 체크로 받습니다. IRS는 지금이라도 2020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2가지 온라인 포털을 신설해 매달 지원금을 포기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가운데 88%인 3,600만 가구 6,500만 명에게 1인당 $300 또는 $250씩 지급되는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이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IRS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금을 7월 15일부터 시작해 15일이 주말에 들어있는 8월에는 8월 13일,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매월 15일에 제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나 세금 보고가 마감됐지만 지금이라도 2020년도 연방세금 보고를 하며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녀 현금 지원금은 5세까지는 매달 $300이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씩입니다. 이에 따라 한 가정에 5세와 13세짜리 두 자녀가 있다면 매달 $550씩 15일에 부모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조정소득 개인 $75,000, 부부 $150,000 이하의 가정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로 IRS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부양자녀들의 88%에 해당해 3차 현금 지원금을 받은
미국민 8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3,900만 가구 6,500만 명 가운데 80%에게는 부모의 예금 계좌로 매달 15일 자동 입금시켜주고 다른 20%는 종이 체크나 캐시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둘로 나눈 금액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받고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환급받게 됩니다. IRS는 7월 1일부터 두 가지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는데 하나는 매달 지원금을 포기하고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 자녀의 탄생이나 이혼에 따른 부양 책임표나 가계소득 감소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해 수정된 자격으로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78%는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인구 전체로 확대해보면 이미 백신을 맞은 63%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인구 37% 중 24%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대통령이 약속한 성인 인구 70% 최소 1회 접종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독려에 더욱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성인 인구의 70%에게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히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4명 중 3명은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3,572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8%는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절반인 51%는 백신을 맞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경한 답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 중 마음을 바꿔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답한 사람은 20%, 5명 중 1명에 불과했고 19%는 가능성이 약간 있다 답했습니다.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종합해보면 성인 인구 중 24%는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완전 접종률이 52.8%, 1회 접종률은 63.5%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인 70%에 도달하기 위해선 6.5%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53%는 걱정된다 답했고 25%는 매우 우려한다 답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미국은 정치인과 운동선수, 보건 전문가 등 유명 인사들을 앞세워 적극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백신 접종자에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각 주와 대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백신 복권과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면서 미접종자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때 하루 300만 회 이상이었던 접종 건수가 석 달 만에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백신을 맞을 사람은 이제 다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의 이번 조사는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성인 3,5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3% 이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 백신이 수백만 회에 달합니다. 주로 존슨앤존슨 백신인데 지난 4월 안전 문제로 사용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백신을 수송과 법적 문제로 해외로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백신 수백만 회분이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버려질 위기에 처한 백신은 주로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한때 혈전 문제로 사용이 일시 중지됐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수송과 보관이 쉬워서 장점이 많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주정부는 비축품을 소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하이오주의 경우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백신이 20만 회분에 달하지만 다른 주나 해외로 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 해외 반출 등 관련법이 까다롭고 수송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4월 존슨앤존슨 백신이 혈전 문제를 겪자 주정부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고 그 후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존슨앤존슨 백신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는 없지만 특정 백신만 제공하는 접종시설도 많은 만큼 원하는 백신을 제공하는 접종소로 가면 간접적으로는 백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각 주에 전달된 53%만이 사용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모더나는 83%, 화이자 백신은 84%가 사용돼 존슨앤존슨 백신은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는 1,000만 회분 이상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예비 접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이미 폐기된 백신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수천 회분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도 8만 회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백신을 해외로 보내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고 백신 관리가 허술한 나라로 보내질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이 무리하게 투여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